방송 제목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모택동의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의 내전으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이징에서 지금 창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거창한 아주 창당 10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혁명과 내전 끝에 집권한 후 한 번도 지금 당명을 바꾸지 않고 100년을 이어왔습니다. 정말 이것도 정말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진짜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 대국 2위가 지금 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방송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보면은 지금 보면은 경제 성공을 통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미국의 공로가 굉장히 컸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중국은 도저히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끔 해서 2001년도에 이제 중국은 WTO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에 편입이 됐고, 더불어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국이 정치적으로도 변할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혀 정치적으로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보면은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이제 선동과 정말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선동과 기만, 폭력, 공갈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사악한 공산당의 본성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은 지금 보면은 얼굴 인식 등 첨단 기술로 자국민은 물론 이웃 외국에까지 염탐을 하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를 세계로 확장시킨다는 이런 야욕을 끊임없이 지금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과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 논란이 아주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또한 홍콩에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시행해서 지금 홍콩의 제야 인사들을 투옥시키고 있고, 일국 양제를 폐지해서 홍콩을 완전히 공산화 국가로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만 공격 등이 또 우려되는, 대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정말 우리 세계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때도 중국은 팽창주의를 또 가속하면서 상대 외국 국가에 대해서 윽박지르는 지금 전랑외교라는 게 넉대 전사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례하게 막 지저대는 이런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로부터 굉장히 지금 중국은 아주 공격을 받고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 지난 100년간 걸어온 길은 너무나 다양했고 또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지금 방송을 이번에 오늘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짓과 폭력의 반복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짓과 폭력의 반복의 역사. 네, 이건 지금 21세기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된 이 상황에서 거짓과 폭력의 반복의 역사를 가졌다면 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딱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모택동의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 내전을 이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 과정과 1949년도 공산당이 승리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위 사진은 청나라 광서제의 사진입니다. 광서제 청나라 이때도 뭐 중국 역사는 뭐 기나긴 역사 동안 진짜 찬란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청나라는 정말 그 리더부터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청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능함으로 인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종이호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는 종이호랑이다. 종이호랑이가 뭡니까? 엄청나게 뭔가 그 범위는 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이는데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종이호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나라를 종이호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그 변혁은 점점 청나라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또 그래서 병이 깊으면 이제 백방으로 이제 의사를 찾게 나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선각자들은 이 청나라를 위기에 빠진 청나라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때에 이제 한 것들이 이제 뭐 그때 한 것들이 도대체 청나라 전통 문화로서는 전통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기존의 전통 문화를 부정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벌써 서양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뭐 미국 이런 곳에서 전부 이 청나라를 완전히 나눠서 지배를 하기 시작했고 명맥만 이어오던 저 청나라는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영국식 그 선각자들은 청나라 선각자들은 영국식을 도입할까 아니면 미국식을 도입할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이 안 되면 프랑스식을 찾았습니다. 또 프랑스식을 해봤는데 이것도 또 안 되면 또 그다음 러시아식을 찾았습니다. 이러다가 마침내 한 부류가 찾아낸 것이 바로 막스 레닌 사상입니다. 불행하게도 공산당 사상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막스 레닌 사상, 이것은 완전히 폭력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청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막스 레닌 사상인데, 이것은 이제 청나라가 처한 그냥 위급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각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이 조급한 당시의 정서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각자들은 러시아의 공산당 이념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의 공산당 이념을 받아들였는데, 이 러시아는 당시에 이제 1917년에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동안 이론에 머물던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는 현실로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함으로써. 그런 후에 이제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무산혁명을 이제 국제적인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러시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로 이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 세계로 이제 공산당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조직을 만든 후 세계로 전파하는 이런 노력을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단결해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주 역설을 했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좀,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노동자 농민들 이렇게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들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주인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라서 이때에 이제 공산당이 각국에 이제 창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20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와 이란의 공산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이때 완전히 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뭐 물질적으로 뭐 다 도와주면서 이제 창당을 했고 2021년도에는 중국이 7월에 이제 공산당 창당을 하게 됐고 1922년도에는 일본의 공산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조선에 또 이렇게 공산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공산당 창당에 가장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천두수입니다. 천두수. 우리나라 말하면 진독수입니다. 진독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독수가 진독수가 공산당 창당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고 이대교하고 같이 둘이서 굉장히 아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천두수는 이제 보니까 1942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천두수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온 후에 1916년에 베이징에서 이제 베이징 대학에서 그 교수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청나라 시대 말기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나라가 굉장히 서구에 짓밟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 계몽을 하기 위해서 이 신청년이라는 이 잡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계몽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와 과학 양대 기치를 내세우면서 육아 중국의 전통 문화 아닙니까? 육아와 윤리도덕 이런 낡은 학문을 맹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낡은 학문, 전통적인 학문을 맹공격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천두수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윤리도덕 이런 거를 다 낡은 문화 학문이라면서 이제 맹공격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자 천두수는 이대교와 함께 마르크스주의에 크게 경도가 되었고 그래서 천두수는 소련의 지원을 얻어서 이제 1921년에 7월에 중국 상해에서 공산당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두수가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두수는 보면은 천두수는 2027년에 이제 국공합작이 있었습니다. 이때 벌써 공산당과 국민당이 굉장히 내전이 심각한 이런 상황이어서 뭐 국공합작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것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천두수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당의 장개석과 이런 국공합작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결렬이 되고 이러면서 천두수가 공산당에서 우경화로 돌아섰습니다. 공산당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곳이다.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천두수가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공산당 총서기 측에서도 이제 해임을 당했고 당적도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두수 이 사람은 말년에는 자기가 중국 공산당을 도입한 것을 굉장히 크게 후회를 하면서 완전히 민주주의자로 이제 전향을 한 이런 사람이 바로 천두수입니다. 진독수 이것으로만 보았을 때도 이 공산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처음에는 지식인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에 들어가 있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쓸데없는 쓸모없는 집단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덕수도 자기가 중국에 공산당을 도입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공산당에서 나와서 우경화로 돌아섰고 공산당을 중국에 도입한 것을 후회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나 공산당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 행동 지침 9대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9대 유전자라는 것은 이 보시다시피 사악함 9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공산당의 그 행동 지침 9개의 유전자. 첫 번째가 사악함입니다. 두 번째가 기만, 그리고 세 번째가 선동, 네 번째가 투쟁, 다섯 번째가 강탈, 여섯 번째가 불량, 일곱 번째가 이간질, 여덟 번째가 소멸, 아홉 번째가 통제입니다.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거 모든 거 하나하나 9가지 모든 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전부 다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전부 내다 버려야 할 부정적이고 아주 정말 사악한 것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쓰고 있는 기법이 이런 9가지 진짜 불필요하고 이 세상에 없애야 할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악함, 기만, 선동, 투쟁, 강탈, 불량, 이간, 소멸, 통제, 이 9가지 지침을 행동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 공산당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로 우리나라에도 공산당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이 기법을 쓰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이 9가지 유전자, 이것은 대중에게 조성한 공포감, 공포정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은 이 공산당의 지침을 9가지 지침을 도입한 이런 곳에서는 공포 정치로 종결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 공포 정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를 기만과 통제 등으로 협박해서 대항을 못하도록 공포 정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이 9개의 악한 유전자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적용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국 공산당 하면 마오쩌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1893년도에 출생해서 1976년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이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원인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10년간 일으키다가 1976년에 9월에 자연사 병사를 했습니다. 그로 마오쩌둥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문화대혁명이 끝난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1920년에 상해에서 진독수를 만났습니다. 진독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의 러시아로부터 공산당을 도입해온 사람이 진독수입니다. 그래서 진독수가 공산당 창당을 1921년에 했는데 공산당 창당하기 이전인 1920년에 진독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택동은 더욱더 이제 진독수에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더욱더 강한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때에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이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공산당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인원도 적고 이런 데에서 중국에서 이제 야금야금 공산당을 확장시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안 되니까
그, 어, 1934년도에부터 이제 대장정을 했습니다. 대장정. 대장정이라는 것은 루이지니에서 산시성의 연안까지 대장정 거리가 12,500km입니다. 이 12,500km에 이 대장정을 했는데, 이 대장정을 한 원인은 뭐냐면 국민당의 장개석 그 군대가 계속해서 이 공산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당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바로 이 대장정 길입니다. 도망하면서 이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을 하는 동안에 엄청 그때 인원이 그게 많지도 않았지만 가는 중에도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이러는데, 이 공산당은, 모택동을 비롯한 공산당은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눈도 끔찍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2,500km를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눈도 엄청 겨울에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아사한 사람도 많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점점 또 이렇게 공산당 세력을 또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지금 보면 대장정 도중에 1935년에 귀주의 준이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산당 회의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산당 그 회의는 많이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귀주의 준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귀주의 준이라는 지역에서 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에 모택동은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공산당 지도부를 장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연구에서는 이 1935년 준위회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준위회의를 통해서 1935년에 비로소 이제 모택동은 공산당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정 이 기간 중에도 모택동은 수시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모택동은 뭐라고 이제 폭동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장개석 군대가 계속해서 약속을 안 지켰다면서 거짓말을 속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중간중간에 폭동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장개석의 국민당이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속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였습니다. 이 수법은 거짓말과 폭동을 일으켜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영역을 넓히는 이 공산당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마 사태, 제주 4.3 사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산당의 수법입니다. 그냥 가만히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공산당 공산당원 여러 명들이 갑자기 주변에서 말하자면 총을 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이제 이들은 뭔가 거짓말을 해댑니다. 큰 소리로 마이크를 대고 정부가 뭐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주변을 그 주변에 이제 관심을 끌게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마이크로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러면서 현 정부를 아주 비난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이제 주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러면서 정부를 막 나쁘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쪽 주변 사람들을 자기의 공산당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산당의 아주 기본적인 수법입니다. 이 수법을 통해서 이 모택동도 수시로 대장정을 하면서 수시로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보면은
국민당과 그 공산당의 그 치열한 내전 가운데 장학량이 또 서한 사안을 일으킨 내용이 있습니다. 장학량은 그 국민당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라. 이렇게 장학량이가 그 공산당 사람들과 굉장히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공산당의 그 사람들이 장학량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장학량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당 장개석에게 가서 그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군을 먼저 무너뜨리는 게 순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장학량이 아마 기가 얇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장개석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군이 또 그 만주에 들어와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군을 먼저 물러뜨리는 게 먼저 순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는데 장개석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일단은 이 공산당 인원도 별로 되지 않으니까 이 공산당을 먼저 무찌르고 나서 이제 붕괴시키고 나서 이제 그 일본군하고 싸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랬더니 그 장개석이 서안의 하청지에서 자고 있는 그 밤에 장학량이가 모택동에게 지금 장개석이 하청지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모택동 군대가 서안의 화청지로 와가지고 총을 쏘면서 해서 결국은 자다가 장개석이 도망을 그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 하청지에서 자다가 뒷산으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붙잡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안의 화청지 관광지니까 그쪽을 가면 지금도 그 모택동을 잡기 위해서 총을 싼 그 포탄 총자국이 지금도 생생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개석이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공산당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에 그 유명한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 여사가 공산당 기지로 들어가가지고 장개석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에 공산당이 요구하는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항일이라면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수립한 후에 일본군을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공산당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자기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본군을 물리친다, 이런 것도 다 저들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의 모택동은 일본에게는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그때 중국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는 동안에 자기네 세력이 엄청 커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또 이제 두 번째 국공내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장개석의 공산당은 굉장히 세력을 많이 키워왔던 상황이고, 모택동,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의 모택동은 세력을 엄청나게 키웠었고, 이렇게 인해서 물자와 또 인력과 이런 것이 엄청 풍부했던 장개석은 결국은 공산당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이 치열한 국공내전을 통해서 국민당의 장개석이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패함으로써 결국은 결국에는
장개석은 대만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을 수립한 이후에 모택동은 그때 이제 국가 주석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역사가 100년이니 얼마나 또 내용도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에 하려고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내용이 너무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부분이 또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몇 개로 나눠서 앞으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방송 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수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수님 TV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국 공산당은 사악하고 정말 거짓과 정말 사기와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중국에 도입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 G7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공산당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세계로부터 완전히 붕괴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으로 밖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